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쉽고 빠르게 게임 어셋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세션을 발표할 때 목표를 좀 삼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모바일 게임 어셋을 어떻게 개발을 빨리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3D 에셋 같은 거를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뭐 디자인, 모델링, 애니메이션, 엑스포트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이라든가 모델링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지 뭐 그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그 안에 캐릭터 리깅도 필요하고 또 애니메이션도 필요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또 작업 같은 거를 검토하는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의외로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엑스포트 하는 것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주력으로 애니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게임 어셋을 제작을 하실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아티스트 분들이 맥스를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거의 100% 맥스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리깅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작업하실 때에는 당연히 이제 바이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된 워크플로우를 해가지고 모션 빌더라는 거를 좀 소개를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즌 2라고 한 게 뭐냐면은 작년에도 약간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이거를 내용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 고객들을 만났을 때 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거기 고객들 만났을 때 고객분들이 다른 내용을 좀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포함을 해서 작년 내용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작년에 이제 제가 발표한 내용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리깅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할 때 진짜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이제 하지만 이제 또 바이패드 나름대로 또 단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점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모션 빌더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작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모션 빌더하고 이제 뭐 맥스 같은 경우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클릭 샌드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바로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스에서 샌드 모션 빌더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런 바이패드로 세팅한 캐릭터가 모션 빌더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션 빌더에서는 뭐 이걸 되게 복잡하게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럴 필요 없어요. 모션 빌더에서도 진짜 이걸 세팅을 되게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먼 아이캐로 세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가 포즈 작업을 했을 때 뭐 센드 버튼이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조작하는 그런 캐릭터의 동작이 맥스에서도 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바이패드로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하시고 이 부분은 좀 힘들어 하는 거는 이제 모션 빌더로 넘겨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바로 또 맥스로 넘기는 그런 작업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션 빌더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리타겟팅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리타겟팅 시스템은 캐릭터를 애니메이션 할 때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을 재활용을 할 때 쓸 수 있거든요. 바이패드가 갖고 있는 이제 또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극복을 해서 이제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캐릭터 크기라든가 좀 약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런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만 잘 구축만 해놓으시면은 어떤 캐릭터든 관계없이 그런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캐릭터는 걷기, 뛰기 뭐 그런 동작이 있는데 처음부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일단은 캐릭터한테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모션 빌더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애니메이션 편집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캐릭터에 맞게끔 애니메이션만 좀만 보정만 해주시면은 바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작년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은 물론 이제 뭐 바이패드로 했을 때 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사이즈가 변경이 됐다든가 뭐 기타 아니면 모델이 바뀌었다든가 했을 때 보면은 이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그걸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캐릭터의 변화가 있거나 애니메이션 변화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모션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이전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샌드 투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뭐 모션 빌더랑 뭐 맥스랑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뭐 모션 빌더하고 맥스뿐만 아니라 마야 같은 경우도 샌드 투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야에 보시면은 이미 마야에도 이제 휴먼 IK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에 있는 휴먼 IK하고 맥스에 있는 바이패드도 마찬가지로 호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굳이 우리는 맥스로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마야로 좀 더 애니메이션 강력한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 그럴 때에는 또 이런 마야를 같이 섞어서 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게 되면은 보다 파워풀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제 요번 발표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모션 빌더에서 좀 더 뭐 고급 기능은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은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첫 번째 이제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활용이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게임 제작을 하실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제자리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시죠. 뭐 제자리에서 뛰기, 걷기 뭐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뭐 시네매틱 작업을 하실 때 직접적으로 캐릭터가 앞으로 전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그런 건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걸 캐릭터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앞으로 전진하는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우리 캐릭터는 제자리에서 걸어야 돼. 제자리에서 뛰어야 돼.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진짜 모션 빌더에서 그걸 되게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션 빌더에 가시면은 버튼 딱 2개만 클릭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애니메이션이 제자리로 걷고 뛰고 하는 거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에 가서 버튼 하나, 2개 켰죠. 그래서 뭐 Y축으로는 변함이 없으니까 X하고 Z축으로만 딱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릭터가 앞으로 전진한 거를 제자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보면은 또 제일 중요한 건 사이클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은 되지가 않아요. 첫 동작하고 마지막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모션 빌더에서는 이런 것도 편집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에 가셔가지고 포즈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즈 저장한 것을 다른 데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프레임에 가서 그 포즈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첫 프레임하고 마지막 프레임이 일치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물론 이제 중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살짝 튀는 부분 같은 건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게 되면은 완벽한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션 빌더에는 단순히 이제 뭐 애니메이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션 빌더 자체적으로 다이나믹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라든가 렉돌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캐릭터에 보면은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애니메이션 하실 필요 없이 모션 빌더 갖고 와서 세팅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 세팅을 통해 가지고 뭐 액세서리가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간단히 머리카락이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말꼬리 같은 게 이렇게 다이나믹을 통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걸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모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샌드 투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서 맥스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맥스부에서 엑스포트 하는 형태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션 빌더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또 애니메이션을 테이크 단위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맥스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뭐 한 캐릭터에 걷고 뛰고 점프하고 뭐 칼로 때리고 뭐 그런 거를 하나의
타임라인에 두고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1프레임에서 몇 프레임, 뭐 몇 프레임에서 몇 프레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모션 빌더에서는 이 테이크 단위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 1에는 걷고 테이크 2에는 뛰고 이런 식으로 테이크 형태로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FBX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테이크 형태로 다 들어와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오토데스크 FBX 비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고요. 거기서 불러오게 되면은 테이크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유니티에서도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그 데이터 안에 이런 테이크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애니메이션 파일 자체를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또 각각 편집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뭐 전체적으로 다 볼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이전 방식대로 그냥 쓰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작업할 때는 오히려 테이크를 이용하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이크로 작업한 것들을 스토리 모드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 모드는 뭐냐면은 애니메이션을 클립 형태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 클립을 여러분들이 동영상 편집하듯이 편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다가 뭐 걷고 뛰고 뭐 점프하고 그런 것을 다 나열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애니메이션 수정이 필요해. 그러면은 좀 약간 애니메이션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완성한 거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맥스에서 엑스포트 하고 싶어. 그러면은 send to 기능이라든가 업데이트를 눌러서 맥스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맥스에 갖고 오게 되면은 바이패드로 이미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전혀 여러분들이 뭐 새롭게 뭔가 세팅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이제 갖고 오게 되면 또 엑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맥스에 보면은 게임 엑스포터라는 게 있죠. 게임 엑스포터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온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몇 프레임까지는 걷고 몇 프레임까지는 뛰고 이런 설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엑스포트하게 되면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대로 각각 애니메이션의 FBX 파일로 저장이 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또 구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복잡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도 그랬고 여태까지 계속 보여드린 건 이제 2족 캐릭터만 계속해서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른 고객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모션 빌더로 혹시 뭐 용이라든가 그런 복잡한 세팅도 가능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을 이제 최대한 간단히 뭐 엄청나게 진짜 뭐 사실적인 세팅은 아니고요. 모바일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용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용 캐릭터가 필요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터보스퀴드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보니까 이제 모바일 게임용은 아니고 보니까 면수도 되게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용 같은 경우 이제 네 발로 걷고 그 다음 날개가 따로 있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네 발로 바꾸고 날개도 좀 바꾼 다음에 또 이게 화면에서 밝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도 좀 밝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모델 데이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4족 세팅은 어떻게 하나요? 4족 캐릭터는 뭐 특별히 뭐 2족 캐릭터 세팅하고 다를 건 없어요. 너무 쉬워요. 지금 보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미리 데이터를 약간 모디파이 한 다음에 거기 조인트를 넣고 그리고 바인딩까지 다 완료한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모션 빌더로 갖고 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에 있는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얼마나 잘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작업이 되게 간편해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모션 빌더에 갖고 오게 되면은 모션 빌더한테 다리뼈는 이거고 뭐 허리뼈는 이거고 팔뼈는 이거야. 이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서 다 연결을 해주는데 한 번만 연결해주고 그거를 템플릿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용 캐릭터를 불러올 때는 그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이 과정이 되게 쉽게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제대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만드실 때 보면 물어봐요. 이걸 바이패드로 세팅할 건지 쿼드패드로 세팅할 건지. 그래서 쿼드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되죠. 조작 방식은 뭐 쿼드패드나 바이패드나 맥스에 있는 바이패드랑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아주 유사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션 빌더에 딱 가시게 되면은 이 세팅만 하시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작 방식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용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도 있지만 또 다른 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꼬리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리 세팅하는 데는 뭐 다양한 세팅들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플라인 IK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라인 IK도 되게 쉬워요. 일단은 스플라인 IK 노드를 화면에 넣으시고 그다음
스프라인 IK 적용될 시작될 조인트하고 끝 조인트만 설정을 해주시면 끝나요. 그리고 마무리로 내가 컨트롤러를 몇 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5개 쓸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것만 세팅하시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세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클릭 몇 번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꼬리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보시면은 꼬리 세팅하고 몸 세팅하고 각각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꼬리 세팅한 것을 몸에다가 이제 패런트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거기 있는 노드들을 선택을 해서 몸에다가 자 이렇게 끌어다 놓고 패런트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팅은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꼬리는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이제 또 용이 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개 세팅하는 방법 첫 번째 아주 기본적으로 일단은 세팅을 해볼게요. 날개 세팅할 때는 아까 전에 스플라인 RK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체인 RK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체인 RK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체인 RK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렇게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컨트롤러, 하나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 체인 RK를 끌어다 놓은 다음에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그 체인 IK 연결할 뼈들을 각각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 컨트롤러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바로 끝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몇 개 쓸지 그거를 설정을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컨트롤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날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 날개도 몸이랑 같이 따로따로 돼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꼬리랑 마찬가지로 몸에다가 패런트를 걸어주시면은 모든 세팅은 끝나게 돼요. 자 지금 이제 날개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날개가 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개 보면 손가락이 있죠. 이게 날개 안쪽이라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지금 안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제가 뭘 할 거냐면은 날개 이제 엄지뼈가 되겠죠. 엄지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그 채널을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은 이 큐브를 로테이트 했을 때 날개에 이제 엄지 조인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날개는 이런 식으로 또 접었다 펼다 할 때는 큐브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면은 여기 엄지 조인트를 움직일 때 보면 다른 조인트들은 따라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익스프레션을 쓸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저도 익스프레션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모션 빌더에서는 익스프레션을 진짜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날개에 이제 엄지 부분 움직인 걸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날개에 있는 이 엄지 부분 뼈가 돌아가면은 나머지 뼈들이 돌아가게끔 익스프레션을 연결을 하는데 익스프레션 노드를 놓고 뼈들을 조종할 뼈와 조종당할 뼈를 각각 불러오게 됩니다. 그다음 딱 보시면 익스프레션 창이 꼭 엑셀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도 엑셀이랑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수식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지뼈의 로테이트 값 곱하기 뭐 적절한 숫자를 두고 그 다음 나머지 뼈들을 연결하는 형태로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큐브를 하나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뼈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은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세팅 중에 보면은 얼굴 애니메이션 세팅을 어떻게 할까 모션 빌더에서 물론 이제 맥스에서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맥스에서 하시는 것보다 모션 빌더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재미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블렌드 쉐입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조인트를 이용한 조인트 컨트롤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게임 제작할 때는 블렌드 방식 같은 경우 좀 약간 무겁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조인트 컨트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빌더에서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모션 빌더에서는 뭐 조인트로 하든 블렌드 쉐입을 하든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아니오를 눌러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에는 정통적으로 이제 뭐 키프레임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팅이 완료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키를 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는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 있어요. 뭐 모션 캡처 장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션 캡처 장비를 사람 얼굴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진짜 사실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모션 캡처 장비가 없어. 그럼 모션 캡처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실적인 얼굴을 만들 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약간 모바일에서, 그렇죠? 약간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인풋 디바이스를 이용할 거예요. 인풋 디바이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키보드라든가 조이스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라든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키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요즘 보면은 뭐 키넥트라든가 아니면은 아이폰 X에 보면은 페이스 캡처라는 거 있죠. 그거 같이 연동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풋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되게 쉽습니다. 처음에 이제 캐릭터 페이스라는 것을 제가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바인딩 할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 아마 이 입술 조인트하고 눈 조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좀 페인트 칠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걸렸어요. 자, 일단은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 페이스를 적용을 하고요. 그 안에다가 내가 얼굴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조인트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이 이제 1차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름을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얼굴 형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노드들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에 이요 우 만들어주고, 물론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 그럼 다른 걸 설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에 이요 우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 눈 뜨고 눈 뭐 감는 거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를 이제 1차적으로 만들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 노드들에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아 하면 입을 벌리겠죠. 그래서 턱 조인트를 로테이트 한 다음에 아에서 꼭 스냅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냅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에 이오 만들어 주고, 그다음 눈도 뭐 감았을 때,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히 만들어 줬어요. 자, 그다음 이렇게 1차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뭘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보이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말을 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게끔 보이스 디바이스를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보이스 디바이스랑 아까 전에 만든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아, 에, 이, 요, 우 그걸 각각 이렇게 연결만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을 했을 때 아일 때는 어떤 쉐입이, 에일 때는 어떤 쉐입인지 그거를 이제 다 기입을 해주시고 디바이스를 연결하면은 아에이오우 재밌죠. 되게 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감도 조절을 조금 해줘야 돼요.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감도 조절만 해주시면은 진짜 빨리 돼요. 여기까지 세팅하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아마. 뭐 여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바일 게임용으로 진짜 아주 간단하게 세팅하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세팅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거는 좀 약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동영상 하나 만들었죠. 거기에 있는 용이 있어요. 그 용이 이 모션 빌더로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모션 빌더에서 세팅을 하고 애니메이션 하면은 저 정도도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자기
네.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용이랑은 좀 비교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간단히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세팅한 이 캐릭터고요.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아까 전에 제가 립싱크 그 컨트롤하는 걸 제가 세팅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 디바이스에 이런 식으로 보이스 디바이스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저는 이제 마이크로 작동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네. 이게 잠시만요. 이게 아까 전에 여기 컨트롤 하면서 이거를 마이크를 꺼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네요. 그래서 말을 하면 원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오디오 세팅하면서 이게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성우를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걸 대비해서 음악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적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켜놓고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서울 2019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2019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 서울 2019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엄청나게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말 이렇게 딱 구분구분 했을 때 움직이는 거를 진짜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립싱크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만들 때 되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용 애니메이션을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이 캐릭터 움직일 때 보면은 모션 빌더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풀바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이 만약에 용이 이제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다리랑 뒷다리를 이제 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도 이게 안 움직이죠. 다리가 고정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뭐 머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꺼번에 뭐 뼈 조인트라든가 그런 거 쉽게 연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루프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뭐 첫 번째 프레임, 그래서 키 적용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에 만든 캐릭터가 있다면은 이걸 또 갖다 와서 리타겟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리타겟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족도 리타겟팅이 되는지. 자, 옛날에 한번 만들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 용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용 같은 경우는 다리가 여기 있고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지만은 곰 같은 경우는 발가락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리 모양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얘가 좀 튀는데 이 프레임에서부터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자, 이렇게 용이 죽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보이스가 제대로 작동하네요 여기. 그래서 보이스를 일단 끄고 자 할 때에는 애니메이션을 여기서 캐릭터 1 제가 불러온 애니메이션과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똑같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날개는 따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몸 움직임이라든가 다리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할 필요 없이 이런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있으면은 빠르게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불러와서 제가 깨끗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뭐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사이클로 해서 얼마나 모션 빌드에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키를 잡는데 꼬리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안 따라와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게 컨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파일을 저장했다가 불러오게 되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를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꼬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히 애니메이션 하는데 뭐 걷는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제 풀바디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풀바디가 갖고 있는 장점이 모든 뼈가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포즈 잡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걷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을 날고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풀바디 작업할 때는 좀 약간 불편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땅에 이제 고정시킬 수 있게끔 제가 컨트롤 핀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핀을 이제 끄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날아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형태를 잡아가야 되겠죠. 이래서 이제 발가락을 선택을 해서 쭉 내리고 뭐 발가락 선택하고 쭉 내리고, 그렇죠? 양쪽 손 선택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죠. 또 좌우 대칭이면 좀 재미없으니까 뭐 얘는 살짝 이런 식으로, 얘는 좀 약간 위로, 그렇죠? 보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컨트롤러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옮겨주고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를 잡는데 이제 척추 모양도 잡아줘야 되고 목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사이클 애니메이션 할 때 포즈를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즈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포즈에 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서 자, 날개를 위로 올렸을 때 형태 포즈 저장해 놓고 마지막 프레임 저장하고요. 그다음 중간 프레임에서 날개로 아래로 했을 때 모양 포즈 조정하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몸 애니메이션 하면서 타이밍이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날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겠죠. 날개 애니메이션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고 뭐 모양을 잡아주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이클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가서 키를 주고 그다음 중간 프레임 하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 확인하기 위해서 플레이 해보면은 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이제 중간 애니메이션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는 날개를 좀 펴주고, 그렇죠? 여기서도 날개 좀 펴주고, 그렇죠? 그리고 한 20프레임에서도 뭐 한 20프레임 모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 약간의 양념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양념을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이 큐브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큐브 세팅하게 되면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되는 게 바인드 한 다음 보니까 날개를 면을 이렇게 두 개로 겹쳐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면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테이트를 로컬로 설정을 해놓고 첫 번째 프레임, 마지막 프레임, 그렇죠? 설정을 하고 자, 중간 프레임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좀 더 다이나믹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20번째 프레임에서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날개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다음 꼬리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꼬리 같은 경우도 F커브를 이용해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은 루프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옵셋 애니메이션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바이패드 쓰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이 그래프 에디터를 거의 안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프 에디터를 쓰게 되면은 진짜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더 효율적인 애니메이션을 많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레임에서는 뭐 꼬리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선택을 하고 좀 과장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키를 주고 마지막 프레임 키를 주고, 그렇죠? 그다음 중간 프레임 하고 또 여기서 키를 주고, 그렇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자, 타이밍 확인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옵셋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겠죠. 옵셋 애니메이션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이클을 안 해놓게 되면은 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모션 빌더에서는 그런 사이클 애니메이션 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사이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옵셋을 적용하게 되면 튀는 애니메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면 모든 컨트롤러를 다 설정을 하고 해놓은 게 좋겠죠. 여기서 자, 사이클을 앞뒤로 걸어주게 돼요. 자, 하게 되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이제 사이클이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꼬리 같은 경우 선택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옵셋을 할 얘들을 선택을 하고 한 두 프레임씩 한번 밀어줄게요. 두 프레임씩 밀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꼬리가 좀 더 출렁이는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그래프 에디터를 이 F컵을 이용하게 되면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이클 할 때 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튀는 그래프가 어떤 게 튀냐면은 이거는 안 튀네요. 로테이트에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튀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사이클을 했을 때 양끝 때문에 이게 튀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사이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게 아니네요. 이거네요, 이거. 선택을 하고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적당히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애니메이션이 튀는 애니메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키를 추가하지 않고 탄젠트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처음과 끝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은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져서 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최종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작업한 건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그래서 아주 간단히 키를 잡은 게 잡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사이클 됐을 때 튀는 거 없는 거 좀 잡아주고 지금 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파일을 열게 되면은 여기서 꼭 스플라인을 다시 액티브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 이 용 세팅에서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보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은 세팅 끝내고 이렇게 용 날르는 사이클 애니메이션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구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모션 빌더에서 엑스포트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맥스에 가서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그냥 보시면은 맥스에서 샌드 뉴 씬 하시게 되면은 맥스로 데이터가 넘어가요. 물론 이제 넘어갈 때 뭐 캐릭터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복잡한 애니메이션이 있냐에 따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임포트가 돼가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뜨면은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제대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맥스에서 모든 애니메이션이 정확히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불러올 때 가끔 이제 얘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을 임포트했을 때 FVX 옵션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FVX 아무 파일이나 열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열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돼 있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 여기 유닛에 보면은 기본값으로 오토매틱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설정이 됐을 때 제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매틱으로 했는데도 이게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위를 센티미터로 맞춰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뭐 마야도 그렇고 모션 빌더도 그렇고 초기 세팅값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컨트롤러하고 바디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거를 이제 뭐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이거를 검수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은 당연히 뭐 FBX로 해도 되지만은 뭐 동영상으로 검수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뭐 턴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영상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을 이제 뭐 관리를 하고 뭐 매니지하고 있을 때 뭐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쓰이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샷건이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제 샷건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은 RB 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샷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RB 플레이어도 무료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샷건으로 이거를 보내기 전에 샷건이 뭔지 제가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샷건이 뭐냐? 샷건은 프로젝트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관리를 한다든가 스케줄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작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아니면 팀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런 다양한 작업물들을 검수를 하고 그런 공정 자체를 관리를 할 때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상당히 그래픽적으로 많이 화려하죠. 그래서 좀 더 아티스트들한테 친화적인 관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왜 샷건을 소개해 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에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팀이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 팀이 있고 프로그래머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들만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쓰고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또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팀이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이 두 팀이 같이 작업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관리 툴들이 있어요. 뭐 지라, 포퍼스, 뭐 이런 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많이 개발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제품들은 아티스트 친화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계속해서 쓰고 계세요. 불편한데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샷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걸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티스트는 샷건을 쓴다 하더라도 프로그래머들과의 협업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샷건에서는 이 지라랑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것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냥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트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샷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 또 프로그래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머 나름대로 뭐 지라, 퍼포스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 대신 뭔가 공유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는 뭐 샷건과 지라를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시게 되면 중간적으로 이거를 또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샷건이 좋은 게 다양한 툴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툴킷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같은 것도 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샷건을 보여드리면은 샷건은 일단은 웹 기반으로 구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제품을 인스톨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크롬 브라우저라든가 파이어폭스에서 이거를 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보여요. 물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은 아티스트까지 다 저걸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아티스트들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니저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보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관리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셋 가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무슨 에셋들이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 거기에 뭐 컨셉, 모델링, 리깅, 뭐 텍스트 이거는 전부 다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지금 현재 누가 작업을 하고 있고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떤지 그걸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작업자들은 이런 걸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작업자들은 이제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다.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뭐 작업한 동영상을 이렇게 이런 RB라든가 이용해서 업로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팀장님한테 알림이 가게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 이거를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딱 가시게 되면은 버전에 이런 식으로 딱 올라와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대충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미리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팀장님이 이거 작업이 완료됐네. 한번 검수를 해볼까?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선택을 해서 이거를 리뷰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리뷰도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해보고 좀 이상한 데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뭐 한글로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를 달죠. 수정. 제가 타입을 좀 이상하게 긴장을 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작업자한테 바로 알림이 가게 돼요. 자, 그러면 작업자는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굳이
그렇게 웹페이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샷건은 또 맥스랑 같이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샷건을 통해서 맥스를 키시게 되면 위에 이제 샷건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샷건 패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샷건 패널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표시가 돼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네. 그럼 수정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고 여기서 뭐 코멘트를 달면 돼요. 코멘트를 달아주시면은 바로 마찬가지로 샷건으로 이 내용이 전부 다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리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관리라는 게 아티스틱 친화적으로 너무 잘 돼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셋을 만드는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샷건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의 TV 그러니까 영화 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진짜 많은 스튜디오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게임 개발할 때 이 샷건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뭐 제가 발표한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전에 그냥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할까요? 아니면은 손 드시는 게 나을까요? 네, 그러면 예. 네, 저기 분 마이크를 좀. 참고로 저희 뭐 오토데스크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있으니까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그 다이나믹이랑 네. 익스프레션 그 사용하셔가지고 세팅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맥스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거기서 세팅한 것은 맥스하고 맥스하고 모션 빌더하고 연동하는 것은 FBX 파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다 베이크가 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다이나믹하고 그런 스크립트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구워줘서만 넘어간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